자, 이제 실전 문제 들어가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어떤 힌트들을 쭉 보고 공통점들을 찾아야 되겠다. 일반화시킨 말이 뭐겠다. 이 생각을 하고 푸는 거 알겠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 13번. 자, 이따 선생님이 형광펜을 칠 건데 without에 왜 치는지 알겠니? 부정 없고요. 미리 얘기하는데 이 문제 오답이 또 3번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우 가슴 아파. 가서 3번 가서 틀린 친구들은 잘 틀렸고요. 그러니까 보면 뒤에 힌트가 복잡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답이면 절대 가면 안 되지. 복잡함 없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제발 부정 없고 조심하세요. 시작한다. 대다수 대도시들은, 세계에 있는 대도시들은 성장을 했는데 뭐 없이 성장을 했냐고요. 그러니까 1번. 이제 블루프린트가 뭔지 많이들 몰랐더라고요. 청사진이란 뜻이고요. 어떤 건물의 도면을 그릴 때 이 파란색 이 건축 설계사들이 쓰는 그 종이 자체가 파란색 도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청사진, 뭔가 계획을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이게 답이면 계획 없이 지어졌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요. 물의 공급 없이 지어졌다는데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 안 돼.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강을 끼고 있잖아. 그잖아. 세계 대도시들은 잘 보면 다 강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2번은 좀 이상해. 3번은요. 복잡함 없이 지어졌으면 모든 도시들이 전부 다 깔끔, 간단, 명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이해됐지? 네 번째. 재정지원 없이 무슨 도시가 지어져? 말이 안 되잖아. 다섯 번째. 사회시설 없이 무슨 도시가 지어져? facility, 시설. 되니? 근데 빈칸 뒤를 봤더니요. 런던이 그런 도시래. 런던 형광펜. 그 잠깐 넘겨주세요. 그 뒤에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뉴욕 앤 시카고. 예시가 열거된 거야. 그렇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앞화면 좀 넘겨주시고요. 그럼 이제 런던만 보더라도 사실 답은 나옵니다. 런던은 그런 도시다. 즉 그 도로가 지그재그고요.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네이크. 뱀처럼 따리를 틀었고요. 서클 원이고요. There's no one. 아무도 없대요. 버스는 제외하고요. 누굴 제외하고? 베테랑 택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대. Knows the whole London. 런던 전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 그러니까 런던이 굉장히 복잡한 도시란 얘기죠. 되니? 그럼 이제 선택지 바로 가보면 뭐 없이 지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당연히 1번에 있는 블루프린트, 청사진, 즉 계획 없이 지어졌다. 됐지? 그러니까 3번으로 간 친구들은 복잡함 이렇게 푼 거고, 그다음에 3번을 안 가고 다른 걸 가서 틀린 친구들은 이걸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뭔지 몰랐던 건데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되죠. 됐지? 자, 두 번째 14번. 봐봐. 빈칸만 보더라도 이것이, 자 빈칸이 마지막이야. 잘 봐. 이것이 참 놀라운 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할 수 있죠. 이 글은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주고, 됐지? 거기에 따라서 일반화시킨 다음 빈칸에서 요구하는 걸 너희가 찾아야 되는 거지. 즉, 참 놀라운 예다. 얼마나 빨리 우리의 행동이, ebb and flow라는 표현 뒤에 어휘 정리를 해놨는데 왔다 갔다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 행동이 왔다 갔다 하는지 뭐의 수준에 따라서, 뭐에 따라 우리 행동이 결정이 되냐고요. 1번. 자신감에 따라 가능하죠. 두 번째, intelligence, 지능에 따라 이것도 가능하고요. morality, 도덕성에 따라 다 가능한 얘기. patience, 인내심에 따라. 5번의 imagination, 상상력에 따라. 그럼 첫 문장 가보자. 이야기네요. 몇 회죠? I was involved. 나는 관여하고 있었는데. in planning a police operation. 잠깐, 이건 하나 알아둬라. operation이란 단어는 작동이란 뜻도 있고 수술이란 뜻도 있지만 세 번째, 작전이란 뜻도 있다. 되니? 경찰 작동, 경찰 수술, 경찰 작전. 여긴 세 번째 작전의 뜻으로 쓰였네요. 경찰 작전에 관여하고 있었대요. 뭐 레이크랜드 인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뭐 여기까지 전혀 상황 이해가 안 되고요. 미션 플래너가 was describing the operation order, 작전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He seemed to have everything covered. 모든 걸 커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 보였대. 계속 간대요. 그의 팔이 outstretch, 막 넘어선 거야. 의자 2개도 막 넘어서고, 자, 자네는 이렇게 하면서 as he confidently, 그가 자신감 넘치게 설명할 때 아주 구체적인 체포 작전에 대해서. 벌써 감 좀 잡히나요? 그런데 갑자기 someone asked, 누가 물어본 거죠. 저기 뭐 대위님, 경위님 뭐 이런 거 딱 물어보면서 형사님, 경감님 하면서 Have you contacted the Lakeland Ambulance Crew? 저기 119하고는 연락하셨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Instantly the mission planner, 이 사람이 withdrew his arm, withdrew 뒤로 빼는 거야. 팔을 뒤로 쓱 빼더니 and dropped them between his knees,
무릎 사이로 이렇게 쓱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세가. 그러면서는 palms together,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면서 He went from dominating large space, 큰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에서 being a narrow, 가능한 아주 narrow, 사람이 작아졌대. 그럼 여기까지 읽고 판단할 수 있겠니? 뭐에 따라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야? 선택지가 한다. 뭐에 따라? 당연히 그의 자신감에 따라. 그렇죠. confidenc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마다 이렇게 호흡해야 되는, 읽어야 되는, 풀어야 되는 방식들이 다른 거예요. 이건 이야기니까 다 읽어서 교훈, 일반화 잡아야 되겠구나. 됐죠? 15번 갑니다. 형광펜. 이러한 경우에도. 그럼 이러한 경우가 뭔진 모르니까 앞문장 잠깐 볼게요. 준비됐나? 그러나 너는 이따금씩 느껴요. 강한 감정을 느낍니다. 감정을 강하게 느껴. 뭐 하지 않고서도 엄청난 행동 없이. 안 움직이고 행동이 없어도 마음속에서 감정은 강하게 느낀다. 그러한 경우에도 심지어 그러면 행동은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에도 심지어 여전히 빈칸이 있다. 네 마음속에. 움직이지 않고 강한 마음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네 마음속에는 1번 사생활 침해가 있다. 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행동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세 번째 메디테이션은 명상이지 명상에 대한 그런 희박한 가능성이 있다. 좋습니다. 슬림이라는 단어 또 하나 조심하시고요. 슬림이 뭐지? 날씬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희박한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공격에 대한 원치 않은 압박감이 있다. 다섯 번째 자유에 대한 그런 자연적인 인스팅, 본능을 가지고 있다. 뭐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빈칸 뒤요. 빈칸 뒤를 봤더니 consider, 형광펜, 다음 상황을 고려해보자. 그럼 이건 빈칸 뒤에 예시가 나오겠다는 얘기야. 너한테 일반화를 요구하는 거라고. 딴 데 읽지 마. 여기에 집중해. 봐. You're lying in bed. 네가 침대에 누워있어. 근데 바로 그때 You hear an intruder break into the house. 어떤 intruder, 침입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런 소리를 들은 거야. You might lie there. 네가 아마 거기 누워있을 거야. Frozen with fear. 두려움으로 쫄아가지고 얼어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feeling a strong emotion. 강한 감정은 느끼지만 그러나 doing nothing.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와장창했는데. 사실 you're not moving. 너는 움직이고 있지 않아. 그러나 your heart. 너의 심장은 여전히 is racing. 막 요동치고 있어요. 어쩌라고. 계속 간다. You might continue lying there. 넌 아마 거기 계속 누워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희망을 하는 거지. 그 침입자가 will leave. 떠나기를 without noticing you. 너를 주목하지 못하고 너를 못 알아채고 휙 가버리기를 바래. 그러나 you are ready. 자, 형광펜을 빠뜨렸는데 너는 지금 준비가 돼 있어. to run away or attack. 도망갈 준비는 이미 돼 있는 거야. 혹은 선빵을 칠 준비도 돼 있는 거죠. 아니면 do whatever else becomes necessary. 필요한 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행동은 하지 않고 있지만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일반화시킨 말이 당의 정답에서는 그렇죠. 2번에 있는 행동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딴 데 읽지 마. 근거가 전혀 없잖아. 딴 데는 빈칸 바로 뒤요. 알겠어? 좋았어. 16번. 자, 이것도 똑같아. 딴 데 읽지 마시고요. 캐나다 연구원들이 그 이론을 발달시켰대. 어떤 이론? 뇌가. 이거 일단 빈칸이 주어고요. 그리고 그걸 귀머거리 고양이에게 실험을 해봤대요. 됐어? 그럼 일단 뇌가 1번 반응한다. 시각과 사운드, 청각에 respectively 각각. 그러니까 이건 시각 따로 청각 따로란 얘기겠지. 두 번째, 과도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컨트롤, 통제한다. 그러니까 락 하려고 하는 걸 뇌가 통제한다. 세 번째, shut down, 닫아버린대요. unused area, 사용되지 않는 그런 영역을 완전히 닫아버린대. 잠깐, 아까 누구한테 실험했다 그랬어? death, 귀머거리 고양이에게 실험을 했다는 거니까 이게 답이면 청각에 대해서는 전혀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이 정도 유추할 수 있겠어요? 네 번째, 걸러낸대. 불필요한 소리는 효과적으로 걸러내버린대요. 이걸 귀머거리 고양이한테 어떻게 실험을 했을까? 만약에 이게 답이라면. 다섯 번째, compensate, 자, 보상한대요. 뭐 부족한 감각에 대해서 향상으로 보상한대. 그러면 부족한 감각은 뭐야? 이 고양이로 따지면 청각이지. 거기에 대해서 향상으로 보답을 해준대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빈칸 뒤에서 형광펜 그들이 발견했대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그들이 발견한 내용이잖아. 이해됐니? 뭘 발견했냐면
뇌의 한 영역이 usually used for peripheral 하게 되면 이게 주변의라는 뜻입니다. 코어의 반대말이야. 코어는 핵심이라는 뜻이지. 그랬더니 코어의 반대말이 peripheral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주변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에 사용되던 그 뇌 부분이 was instead 대신 사용되어졌대요. 시력을 향상시키는데 답 고를 수 있겠어? 뇌가 귀머거리 고양이에게 지금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뇌에서 원래 청각을 담당하던 그 부분이 안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됐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도 보면 보여주세요. 예시가 하나 또 나오죠. 그들이 발견한 게 또 나오죠. 형광펜. 그들은 또 한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냐? 그 귀머거리 고양이의 뇌 부분이 allow them to detect the light. 빛을 탐지하도록 해주는 그 뇌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라고 소리를 탐지하던 부분하고 똑같았대. 그러니까 원래 소리를 탐지하던 부분인데 귀머거리 고양이니까 전부 다 시력적으로 관련을 시킨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됐더니 이걸 일반화시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1번. 소리와 청각이 각각 반응한다? 상관없는 거고요. 뭐 반응을 뭐 통제하고 이런 거 아니지? 그 다음에 3번은 정반대지. 사용하지 않는 감각을 닫아버린다. 헛소리지. 정답은요? 그렇죠. 5번이죠. absent. 결여된 감각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뭐로? 향상으로. 좀 더 정확히는 다른 부분의 향상을 가져다 주는구나. 알겠지? 그럼 이 글은 빈칸 뒤에 이어지는 실험 결과 2개를 바탕으로 일반화시켰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18번. 17번. 얘들아 17번과 18번은 좀 묶어주세요. 지금 문제하고 밑에 있는 18번 좀 묶어주세요. 아주 연습해보기 좋은 패턴입니다. 지금 둘 다 빈칸이 첫 문장에 뚫려 있죠. 미리 얘기하는데 빈칸 뒤에 둘 다 열거가 됐어요. 근데 열거될 때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17번은요 보면 자 단어부터 조심해. suburb는 urban이 도시란 뜻이고요. sub은 끄트머리 가장자리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시골이 아니야. 도시 외곽 지역입니다. 시골이라고 번역하면 구리나 의정부나 이곳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좀 속상해요. 알겠지? 시골 아니야. 도시 외곽 지역입니다. 알겠어? 시골은 루럴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도시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도시 외곽 지역이 develop in response. 무언가에 반응해서 발달했대. 도시 외곽 지역이요. 1번, 대중의 의견. 예를 들어서 뭐 판교가 이제 대표적인 도시 외곽 지역인데 판교는 사람들이 판교를 개발합시다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됐다는 얘기야. 만약에 1번이 답이면. 두 번째, 산업의 수도로서 개발이 됐다. 그러니까 거기 공장 만들어서 쫙 도시 외곽 지역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지. 세 번째, 사회적인 요인들로 인해. 되니? 사회적 요인이 뭐가 있을까? 아직 모르겠고요. 네 번째, 정치적 수요에 의해서 특정 정치인이 이곳은 개발시키겠어 이렇게. 됐죠? 다섯 번째, 커뮤니티 policy, 그 지역사회의 정책에 의해서. 되니? 근데 빈칸 바로 뒷문장을 봤더니 갑자기 얘들아 멀티-레인 프리웨이, 다차선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속도로 얘기가 왜 나와? 예시죠. 이해되니? 그럼 이제 한 가지 말로 해주는 되게 잘 들어. 빈칸이 첫 문장에 있을 때 바로 뒤에 예시가 이어진다면 예시가 다 끝까지 이루어지는지 일일이 다 읽기 전에 끝에 가서 결론 도출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여기 봐. 첫 문장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이건 우리한테 이 글의 주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첫 문장에 뚫려 있는 빈칸은. 근데 빈칸 바로 뒤에 예시가 세부적인 사항이 이렇게 1, 2 하면서 열거되는 판단이 섰으면 다 읽기 전에 혹시 마지막 한두 문장에서 conclusion, 결론 도출은 하지 않았나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결론이 안 나오고 끝까지 예시라면 이건 너한테 일반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화를 하기 전에 마지막 문장에 결론이 나와 있다면 마지막 한두 문장에서 그럼 여기로 바로 점프를 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인 전략인 거죠. 글의 구조는 보통 이렇게 되니까요. 알겠습니까? 근데 17번과 18번이 각각 하나씩 패턴이 다 나왔다고요. 얼마나 좋아. 봐. 갑자기 타차선 고속도로가 나오고요. 여기 체크 좀 해주시고요. 되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섯 번째 줄에 또 다른 요소는. 그다음 끝까지 예시가 열거됐어요. 이건 너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일반화. 다 읽어야죠. 그럼 봐. 잠깐 앞하면. 앞에서는 다차선 고속도로. 앞하면요. 다차선 고속도로. 형광펜 지금 빠뜨렸는데 좀 추가 좀 해줘. 다차선 고속도로가 생겼고
됐지? 다시 넘겨줘. 넘겨주세요. 자,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직업의 decentralization, 분산화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모르겠으면 써봐. 첫 번째는 고속도로가 막 생겨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게 됐고, 직업이 분산화됐어. 이제는 무조건 서울. 근데 뭐하러 서울로 가.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줄 넘겨주세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줄에 가면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중앙 도시의 에이징, 노후화죠. 예를 들어서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집된 공간이고 이렇게 중간에 그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되니? 그러니까 전부 다 외곽 지역에 이거보다 싼 가격으로 좀 외곽 지역으로 가서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벗어나게 된다고요. 이게 일반화시키면 대중의 의견이야? 산업의 수돈이? 아니죠. 전부 다 사회적인 요인들이지. 고속도로, 직업, 그리고 시설들의 노후화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문제는 잠깐 좀 보여주세요. 이 문제는 주제가 나오고 예시가 그냥 쭉 열거되고 결론도 없이 나온 거니까 네가 알아서 일반화를 시켰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많이 틀렸던 18번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봐라. 똑같이 첫 문장. 이제 정확히는 두 번째 문장이죠. 빈칸이 두 번째 문장이 뚫려 있어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주제예요. 예측, 미래에 관한 예측은 항상 어렵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전형적인 도입부. 그게 뭔데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많은 인터랙션, 상호작용 속에 있을 건데 무엇이 필수적인 상호작용이냐고요. 선택지 간다. 1번. 무엇이 필수적일까요? 자,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한 번 했었지? 앞에 풀었던 기본 문제에서 나왔었어.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능력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경쟁력 있는 그런 workforce, 인력이라고 번역해 주십시오. 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거니까 언어를 잘한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두 번째, 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순히 언어적인 게 아니라 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거지.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international, 전 세계적으로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됐지? 네 번째, workers with professional knowledge. professional knowledge.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능력 있는 거. 얘는 그냥 전문 지식. 다섯 번째, 새롭고 강력한 국가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 이건 리더십. 됐어요? 근데 빈칸 바로 뒤에서 뭐라 그랬나? 형광펜. There are several reasons.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열거함시했죠. 이런 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대. 아니나 다를까 바로 뒤에 형광펜. Some reason. 일부 이유는. 그럼 일부 이유가 나왔으면 어떤 이유도 있다는 얘기야. 다른 이유도 있다는 얘기지. 찾아봐. 넘겨주세요. 여섯 번째 줄에 다른 이유는. 그럼 이것도 전형적으로 빈칸 바로 뒤에서 예시가 열거된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 다 읽기 전에 똑같았어요. 마지막 한두 문장을 먼저 봤더니 넘겨줄래? 봤더니 맨 마지막 문장에 결론 도출했지. 형광펜. 그러므로 그것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도 무엇이 필수적인지가 알고 싶었던 거잖아. 그럼 그게 필수적이래. 오케이, 그게 뭔데? 사람들이 research, 조사를 해야 된대요. 문화와 communication, 어떤 의사소통의 convention, 전통에 관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들이 propose to meet in the future, 미래에 만날 것으로 제안한 그 사람들의 어떤 인사하는 의사소통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인벤션, 전통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무슨 리더십이야. 선택지 가보면 5번으로 참 많이 갔거든. 그 다음에 3번으로도 꽤 갔고요. 그러니까 이 3번하고 5번은 아까 예시 가운데서 이유들 가운데서 하나였어요. 알겠니? 마지막 결론 도출, 일반화시킨 건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죠. intercultural, 이게 문화 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다른 문화를 똑바로 이해하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3번이나 5번으로 간 친구는 전형적으로 예시 하나 보고 또 당한 거야. 두 개 다를 고려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아예 결론 도출을 보라니까. 알겠니? 자, 최종 정리 한번 해보자. 이번 3강에서 했던 얘기는 빈칸 바로 뒤에서 단순히 바꿔 쓰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예시가 열거되거나 아니면 스토리 형태의 구조였을 때 어느 정도 읽어서 풀어야 되는 패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과제 잘 풀어서 이제 4강에서 보도록 할게요.